조선의 권력은 왕에게만 있지 않았습니다. 왕의 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자리에서 나라를 움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지만 결정은 그들을 거쳐갔고 명령은 그들의 입을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드라마는 그들을 힘없는 심부름꾼으로 그렸지만 실록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전합니다. 아내를 두고 집안을 꾸리며 정승과 판서를 무릎 꿇린 사람들, 왕보다 앞에 서지 않았기에 더 위험했던 권력. 오늘 우리는 조선의 진짜 비선실세 내시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숨겼던 침실의 비밀과 그 침묵 끝에서 자라난 소름 돋는 권력욕까지 말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는 질문부터 짚어야 합니다. 내시는 정말 남자가 아니었을까요? 정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조선의 내시는 중국의 환관과 같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환관은 고환과 음경을 모두 제거하는 완전 거세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황제에게만 충성하도록 인간을 사회에서 완전히 끊어낸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그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은 신체를 완전히 훼손하는 방식을 극도로 꺼렸습니다. 무엇보다 조선은 중국의 역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환관이 황제를 장악하고 나라를 무너뜨린 사례를 이미 책으로 배운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완전 거세를 제도화하지 않았습니다. 사료와 연구를 종합하면 조선 내시는 고환 제거를 중심으로 한 부분적 거세가 일반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생식 능력은 제거되었지만 신체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이 차이는 아주 중요한 결과를 낳습니다. 조선의 내시는 왕의 허락 아래 공식적으로 결혼할 수 있었고 가정을 꾸릴 수 있었으며 재산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인물, 태종시대의 내시 정사경입니다. 태종실록에 따르면 정사경의 아내는 명문가 출신이었지만 내시에게 시집와 오랜 독수 공방을 견뎌야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집안의 남자종과 간통을 저지릅니다. 실록은 그 이유를 숨기지 않습니다. 남편이 남편 구실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인물, 세종시대의 내시 김연입니다. 이 사건은 더 충격적입니다. 세종실록에는 김연의 아내가 무려 승려와 관계를 맺었다가 발각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겉으로는 기와집의 마님이었지만 내시 아내의 삶은 채워지지 않는 욕망과 배신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내시들의 이 결핍은 도대체 어디로 향했을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침실에서 채우지 못한 것을 궁궐에서 채웠습니다. 권력으로 말입니다. 세 번째 인물, 정승을 무릎 꿇린 내시 김자원입니다. 연산군 시절 왕의 명을 전달하던 승전색 김자원의 권력은 왕을 가릴 정도였습니다. 연산군 일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릇 왕명은 다 김자원을 통해 나왔는데 재상들이 무릎을 꿇고 받았다. 대신들이 다 다투어 그에게 아첨하고 섬겼다. 김자원은 궁중에서도 가마를 타고 다니며 기고만장하여 꺼리는 바가 없었다. 정승은 회의에 있었지만 김자원은 왕의 곁에 있었습니다. 정승은 결정을 집행했지만 김자원은 결정이 만들어지는 입구를 쥐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인물, 왕에게 맞섰던 내시 박한주입니다. 세종대왕 시절 박한주는 궁궐 안에 불당을 짓겠다는 왕의 뜻에 정면으로 반대합니다. 세종실록의 기록입니다. 가서 공사를 감독하라는 세종의 말에 박한주는 명령을 따를 수 없다며 강력히 거부합니다. 이에 세종이 화를 내며 말합니다. 너는 집안의 종인데 어찌 감히 간관들을 흉내내어 이름을 얻고자 하느냐? 성군 세종이 신하에게 종이라는 표현을 쓴 건 극히 드문 일입니다. 하지만 박한주는 왕의 분노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한마디를 더 던집니다. 신이 비록 어리석고 둔하오나 불교가 이단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 내시는 심부름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판단을 가지고 왕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던 하나의 권력 집단이었습니다. 결국 박한주는 곤장을 맞고 유배를 갔습니다. 그는 단순한 심부름꾼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왕에게 맞선 정치군인이었던 셈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인물, 재벌 내시 전균입니다. 세조의 총애를 받았던 전균은 노비 수천 명과 산처럼 쌓인 금은 보화를 거느렸습니다. 세조실록과 성종실록은 그의 재산 규모를 숨기지 않습니다. 그 돈은 왕의 정보를 이용한 이권 개입, 그리고 매관매직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있습니다. 내시의 집 담장이 궁궐 담장보다 높다. 과장이 아닙니다. 구조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정승은 책임을 졌고 양반은 규제를 받았지만 내시는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정보는 가장 빨랐고 권력은 있었으며 책임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 조합은 언제나 같은 결과를 낳습니다. 조용하지만 가장 탐욕적인 권력 말입니다. 남자로 태어났으나 끝내 남자로 살 수 없었던 사람들.
그들은 잃어버린 것을 침실에서 되찾지 못했고 대신 궁궐에서 채우려 했습니다. 앞에 서지 않았기에 더 오래 살아남았고 보이지 않았기에 더 깊숙이 파고들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조선왕조 500년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조용하게 흔든 존재는 바로 이 내시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정말로 잃어버린 것은 과연 남성성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삶을 선택할 수 있었던 단 한 번의 기회였을까요?